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이번 녹음은 2018년 올해의 마지막 녹음입니다. 이번 녹음에서는 세 개의 서로 관련이 없는 소재를 다루려고 합니다. 각 소재마다 개별적인 녹음으로 만들기에는 그 뉴스의 크기가 작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모아다가 하나의 녹음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 세 개가 서로는 관계가 없지만 그것이 이 호주 뉴질랜드라는 관점에서 볼 때 무관하지 않은 것이어서 이 전체적으로는 이 키위랑 호주 가자의 편집 의도와 이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호주의 국방비, 이거 좀 거창하게 붙이면 그런 건데요. 호주의 국방비를 생각하게 하는, 혹은 호주의 군대를 생각하게 하는 소식이 하나 있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호주가 나름대로 이 국방비를 많이 쓰는 나라예요.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한국은 뭐 남북으로 대치하고 있으니까 한국은 좀 특이하게 국방비를 남들보다 훨씬 많이 쓰는 나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뭐 맞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차이가 그렇게 엄청나게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개인당 1인당 그 사람들이 얼마나 국방비를 쓰는지 호주와 한국을 비교해 보는 그 리스트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방비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비를 인구로 나눈 것이죠. 그러니까 호주로는 2,500만으로 나눴을 것이고 대한민국은 남한은 5천만으로 나누었을 테니까 이제 그 원래 있던 돈의 차이에 관계없이 한 명당 얼마냐, 지금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디가 많을 것 같습니까? 호주는 1123불, 대한민국은 768불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보다 호주가 훨씬 많이 쓰는 것이죠. 1인당으로 보았을 때. 이 지금 여기 사용된 돈의 단위는 US 달러고요. 이 숫자는 2017년에 발표된 겁니다. 이게 다 공개되어 있어요, 이런 숫자들이. 그리고 이게 전체 GDP, 그 국가의 GDP를 고려했을 때 얼만큼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는가, 그걸 보면 한국은 전체 GDP의 2.6%를 군사비로 지출하고 호주는 2.0%를 군사비로 지출하니까 그렇게 무자비하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이게 이 좀 전체적인 그림이고요. 이제 약간 구체적인 걸로 하나 오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난 몇 년간 아주 많이 들은 뉴스예요. 새로 전투기가 들어온다 하는 그런 뉴스 있죠. F-35가 미국에서 로키드 마틴에서 만들어서 이제 그걸 몇 나라에 파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제가 지금 읽고 있는 문장에 따르면 대한민국 공군은 금년부터, 여기서 금년을 한 2018년입니다. 그때부터 2021년까지 도합 40대의 F-35A를 도입할 것이며 그 이후에도 또 생각해 보겠지만 20대 정도를 더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뭐 좀 작게 보면 40대, 많이 보면 60대의 F-35를 가져온다 이거예요. 가져온다고 말하면 그냥 가져오는 것 같으니까 사오는 것이죠. 돈을 굉장히 많이 주고. 여기까지가 이제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뭐 적군이 분명하죠. 북한이 있을 때도 적군이 분명하고 뭐 북한이 없다고 해도 적군이, 한국이 보기엔 뭐 적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 주변에. 그러면 호주로 이제 이 관점을 옮기겠습니다. 관심을 옮기겠습니다. 호주 같은 나라는 첫째, 이런 F-35 같은 거에 관심이 있을까요? 여기 관심이 있으니까 제가 이 뉴스를 하겠죠. 만약에 산다면 몇 대를 살까요? 한 두 대나 아니면 네 대, 뭐 기껏 많아야 8대, 뭐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뭐 누구를 쏘겠다고 지금 F-35를 그거를 가져오겠다고 하는 겁니까? 지금 F-35의 장점은 그게 뭐 굉장히 빠른 비행기인데, 빠른 전투기인데 그게 지금 상대방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뭐 어느 레이더에 안 잡히겠다는 거예요? 사모아 레이더에 안 잡히겠다는 겁니까? 피지 군대의 레이더에 안 잡히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호주가 F-35를 산다는 것에 대한 뉴스가 나왔어요. 그 뉴스의 내용은 우리가 F-35를 얼만큼 많이 산다, 그거를 말하려고 그 뉴스가 나온 게 아니고요. 뉴스는 어떻게 나왔느냐? 12월 10일, 며칠 전이죠. 그때 F-35 두 대가 이미 배달됐어요. 어디에 배달됐냐면 그 호주의 공군 기지,
여기 공군 기지 이름이 윌리엄 타운 공군 기지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 뉴사우스 웨일즈에 있어요. 여기 시드니에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동네인데 뉴카슬이라고 여기서 기차 타고 뭐 한 2시간 정도 가면 그 해변 마을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항구도 있고 그 옆에 이 공군 기지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지금 F-35가 2대가 와 있답니다. 그런데 뉴스는 그거 2대가 배달됐습니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2대가 온 것은 72대, 72정, 72대가 올 그런 긴 계획의 맨 앞에 2대가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72대를 사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17빌리언, 이거 한국 돈으로 하면 한 14조 원 정도? 그거 정도 예산을 배정해 놨는데 오디터 제너럴, 이걸 뭘 감사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기획재정부 안에 무슨 예산을 관리하는 그런 데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런 예산을 그 검사하고 그런 곳에서 야, 니네 72대를 사는데 지금 호주 돈 17빌리언으로 되겠어? 그런 경고가 나왔기 때문에 돈을 너무 적게 책정한 것이 아닌가, 예산을 너무 적게 책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그게 제목이에요. 그 제목에 있는 거를 조금 띄엄띄엄 읽으면 Auditor General's report warns that the $17 billion budgeted for the 72 strike fighters may climb further. 그러니까 그 오디터 제너럴의 보고서에 따르면 72대의 전투기를 사기로 한 그 예산, 17빌리언의 예산이 더 나중에 올라갈지도 모른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게 뉴스예요. 그래서 이 뉴스를 읽고 호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군사적인 긴장지대에 있는 대한민국보다도 더 많은 F-35를 사용하게 될 호주 공군에게 제가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게 뭐 매우 좋은 비행기라고 하니까 그걸로 국민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일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이겁니다. 파리를 좀 잡아주세요. 그 파리를 잡는다는 것이 이 생명 존중의 입장에서 볼 때 옳은 행동이 아니라면 적어도 서로 다 파리랑 이 F-35랑 다 공중에서 이렇게 영업하시는 분들이니까 어떻게 파리를 몰아서 어디 다른 곳에, 특히 여름에 파리가 어디 다른 곳에 좀 있게 해주십시오. 이 시드니에 사는 주민으로서 간곡한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소식이었어요. 호주 공군에 대한 소식.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뉴스, 두 번째 소식은 한국에서 온 건데요. 제목이 이겁니다. 10명 중 6명 은퇴 후 해외에서 살고 싶다. 이게 제목이에요. 그래서 어떤 회사가 여론조사를 했어요.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생명보험회사가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1000명짜리도 아니고 2000명짜리도 아니고 좀 작은 조사죠. 하지만 뭐 전체적인 그림은 이거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물어봤더니 국민의 60.4%가 이걸 대답하는 사람들이 모두 그 은퇴 나이에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조사에는 30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60.4%가 전체적으로 은퇴 후에는 한국에서 살고 싶지 않고 해외에서 살고 싶다 이렇게 말했으며, 특히 30대는 69%가 해외에서 살고 싶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뭐 30대가 은퇴 후 69%가 해외에서 살고 싶은 것뿐만 아니라 아마 지금도 어디 가고 싶지 않느냐고 하면 지금도 가고 싶다고 한 데가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 기사들에 보면 어느 나라에 가고 싶은가 그걸 설명해 놨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데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루려고 합니다. 호주 16.8%, 뉴질랜드 8.8%, 이게 이 동네에 오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고, 호주와 뉴질랜드가 아닌 곳은 어디냐? 캐나다 14.4%, 미국, 하와이, 괌 이걸 합쳐서 11.6%. 그러니까 크게 캐나다, 미국에 가신다는 분이 많으시고 호주, 뉴질랜드 쪽으로 오신다는 분도 많으셔서 이걸 다 더하면 거의 52%쯤 된다. 이제 이게 큰 결론이에요. 여기서 제가 주목한 것은 그 네 나라를 제외하고 나머지 나라에 가신다는 분들은 어느 나라에 가시고 싶으신가? 그걸 봤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 네 나라를 제외하고 제일 인기 있는 나라가 뉴질랜드 바로 뒤에 있는 나라인데 그게 스위스예요. 8.4%. 그리고 베트남 4.4, 일본 4.4. 이거를 제외하면 다른 나라들은 스웨덴, 스페인,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한 2%쯤 됩니다. 그런 나라들이 이제 이 리스트에 있다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가 뉴스인데 제가 여기 이 기사에 나온 숫자를 가지고 좀 주물러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물러 본 결과는 무엇이냐? 이거는 지금 500명한테 물어본 건데
이거를 5천만 명한테 물어봤다고 가정하고 확장을 했어요. 그러면 몇 명씩 어느 나라에 가고 싶으냐 하는 게 나오는데요. 호주에 가시겠다고 하는 분은 840만 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캐나다에 가시겠다는 분은 720만 명, 미국 하와이 괌은 590만 명, 뉴질랜드에 가겠다는 분은 440만 명이에요. 그래서 그걸 제가 각 나라의 인구로 나누었습니다. 호주는 2,500만 명이니까 그거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100만 명당, 그러니까 호주 국민 100만 명당, 만일 이 나라들이 모두 국경을 열어서 아무렇게나 만약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면 호주 국민 100만 명당 한국에 사시는 분 33만 분이 오시는 것이고, 캐나다는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인구가 3,600만에서 3,700만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캐나다 국민 100만 명당 19만 명의 한국 사람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이제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뭐 그 숫자가 적죠. 그 100만 명당 한국 사람 얼마로 치면. 근데 이걸 뉴질랜드로 했더니 뉴질랜드에 가겠다는 한국 사람이 지금 440만 명이거든요. 근데 뉴질랜드 인구가 요거보다 조금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뉴질랜드와 한국이 그리고 호주가 국경을 열면, 그러면 뉴질랜드에는 현재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사람 반, 그리고 한국에서 새로 온 사람 반, 1대1 정도의 비율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뉴질랜드는 마오리에 이어서 한국말도 공용어로 하게 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이 신문 기사를 보면서 상상해 봤습니다. 거기까지가 두 번째 소식이었고요. 이제 세 번째 소식은 호주 뉴스에서 나온 건데요. abc.net.au에 나온 기사인데, 이건 사실 11월 달에 나온 기사예요. 결혼을 하고 나면 여성들이 자기의 family name, last name, 성,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기사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서양 사람들을 알게 되면서 이제 느끼게 되는 큰 차이가 그거죠. 서양에서는 결혼을 했더니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남편 성으로 성을 바꾸시더라, 뭐 그런 게 일반적인 건데, 여기 보면 얼만큼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며 얼만큼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어떤 방법이 있는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신문에서 이 두 사람과 일을 했는데, 첫 번째 사람은 이런 결혼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지난 11년간 650번의 이 결혼에 관련된 일을 했답니다. 그런 사람이 보고, 대충 80%의 호주 여성들은 결혼을 하고 나면 남자의 성으로 바꾼다, 이렇게 자기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대학에서 또 이런 인구 이런 걸 조사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 사람도 대충 80%의 호주 여성들이 결혼을 하고 나면 남성의 성으로 바꾼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80%는 그렇게 하는 것이죠. 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걸 알아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걸 우선 기본적으로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법이 아닌 거고, 그거는 풍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그 80%의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20%의 사람은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요. 그중 옵션 중에 좀 큰 옵션은 그냥 안 바꾸는 겁니다. 안 바꾸는 것도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표면적으로 안 바꾸고 서류상으로 바꾸는 사람도 있고, 표면적으로 바꾸고 서류상으로 안 바꾸고 그런 사람도 있답니다. 근데 그걸 어느 쪽으로 하건 간에, 그러니까 여권에 있는 이름을 바꾸냐 안 바꾸냐 하건 간에 관계없이 그냥 어느 쪽을 안 바꾸더라도 그냥 안 바꾸는 걸로 여기서 계산하겠습니다. 안 바꾼다는 옵션이 있고요. 제가 주목한 것은 바꾸는 옵션 세 가지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이거죠. 남편 성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어떻게 바꾸냐 이거죠. 첫 번째 방법이 이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내요, 이 사람들이. 그거 여기 참 되게 재밌는 예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예로 나온 두 사람의 last name은 이거예요. 한 사람은 McLean이라는 last name이고, 또 다른 사람은 Lay라는 last name이에요. 여기 뭐 글자가 좀 어렵긴 한데 여기 기사를 읽어보면 그게 Lay일 것 같아요. Leahy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어느 쪽의 last name도 쓰지 않고 이 두 사람이 그 글자들을 가져다가 McLean과 Leahy를 가져다가 교묘하게 조합을 해서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냈어요. 그 이름은 맥레이입니다. 그 맥레이는 McLay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도 아니지만 그 두 개의 글자를 가져다가 새로운 성을 만들어낸 것이죠. 만약에 이런 아이디어를 한국의 성에다가 적용을 한번 해본다면, 우리가 이건 뭐 예를 드는 거니까 뭐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아무 두 개의 성이나 가져오겠습니다. 손 씨와 홍 씨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건 뭐 어느 개인에 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드는 거니까. 이 두 개의 글자를 가져다가 새로운 성을 만든다면, 소에다가 이응 받침이라는 그런 성은 원래 있으니까 그거는 뭐 만드는 의미가 없겠죠. 새로운 라스트 네임은 이런 게 가능할 것 같아요. 호에다가 니은 받침, 혼씨, 그걸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한 일을 한국의 성에다가 적용하면. 혹은 김씨와 박씨가 만약에 만난다, 그러면 새로운 성 기에다가 기역 받침 긱씨를 만들거나, 아니면 바에다가 미음 받침 밤씨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성을 마음대로 만들어내죠. 자기들의 이 원래 이름에 있던 글자들을 모아다가. 그게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이거예요. 남자가 아내의 성을 따르는 겁니다. 제가 근데 이런 사람을 본 일이 있어요. 이거 저 직장 동료인데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성을 바꾼 이 사람은 우리가 상당히 오랫동안 알고 있었죠. 한 6년, 7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 사람의 성이 분명히 무엇이었는데, 다른 사람과 얘기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 똑같은 사람의 성을 다르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성은 이게 아니야? 그랬더니 저한테 설명을 해주기를, 우리랑 처음 알게 된 다음에 어떤 호주 여자랑, 이 남자는 지금 영국에서 온 남자인데 어떤 호주 여자랑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혼을 했죠. 그리고 나서 헤어졌어요. 그 헤어진 건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헤어지기 전에 자기 성을 자기 아내의 성으로 바꾼 다음 헤어지고 나서 계속 그 아내의 성을 그 사람이 갖고 있습니다. 제 짐작에는 그 사람이 자기 원래 성과 뭔가 뭐 마음에 안 드는 면이 있었겠죠. 그건 뭐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있던 아이덴티티를 바꾸면 나에게 이로운 그런 상황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아내의 성을 남편이 따라가는 것. 그러면 아내는 자기의 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죠. 그게 두 번째 방법이고요. 세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그 방법은 하이프네이트인 건데요. 중간에 이제 그 빼기 모양 같은 거를 쭉 써가지고 그 남편의 성도 쓰고 내 성도 쓰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익숙한 것은 남편은 원래 자기 성을 그대로 쓰고, 그리고 아내만 이제 남편 성 하이픈 자기 성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원래 쓰던 성 하이픈 남편 성, 이렇게 하는 거에 우리가 익숙한데,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남편도 성을 바꾸고 아내도 그 새로운 성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기 예로 들어서 이 나온 사람들은 남편은 성이 댐스터라는 성이고 아내는 성이 호우드라는 성인데, 새로운 성은 하이픈을 붙여서 댐스터 호우드라고 만든 다음 그걸 남편도 자기를 댐스터 호우드라고 바꾸고 여성도 자기를 댐스터 호우드라고 바꿔서 그 둘 다 그 새롭게 만든 성을 쓴답니다. 사실 이 두 개의 성을 다 쓰는 것은 한국에서 사실 보기 시작한 모습이죠. 신문 기자나 아니면 여성운동 하는 사람들 보면 이름이 네 글자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원래 자기가 세 글자였는데, 이 세 글자라는 것은 나의 성이란 원래 나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가진 성을 내가 쓰는 게 그 성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걸 단순히 아버지의 성이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의 아버지 성이라고 하는 이유를 좀 있으면 아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글자 다음에 나의 어머니의 어머니, 그러니까 외할머니의 성을 그 두 번째 글자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나 여성운동 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작가나 이런 사람들 보면 이제 네 글자인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흔히 그 두 번째 쓰인 글자가 거기에 새로 들어온 것인데, 뭐 그걸 첫 번째 글자로 쓸 수도 있죠. 어차피 네 글자가 되는 거니까. 여성들이 그렇게 할 경우 남편더러 당신도 성을 이렇게 바꿔라 하지 않겠죠, 한국에서. 근데 여기 서양에서는 그 하이프네이트 한 다음에 그걸 남편도 그렇게 하고 아내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 기사에 예로 나온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것인데, 뭐 안 그렇게 하고 여자만 바꾸는 그런 경우도 현실에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하는 몇 가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기사에 나와서 제가 그걸 보고 알게 되었어요. 여기까지가 신문에 나온 이 이름 바꾸는 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어보고 뭔가 현실에 이런 생각을 응용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결혼한 사람이라면 물론 뭐
이름을 바꾸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쉽겠지만 결혼을 안 한 사람들도 어떻게 이런 비슷한 놀이를 해볼 수 없을까? 거기에 저의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이름을 바꿀 때 뭐 법적으로 이렇게 험악하게 바꾸는 방법도 있지만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누구다 이렇게 말하면 결국 그게 정말 나의 이름이 되는 법률적인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제가 지금 easynamechange.com.au 라는 곳에 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주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면 You can use your new name without taking any formal steps. 이름을 바꾸는 초기 단계의 방법으로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를 그렇게 불러달라고 하면 그럼 이제 언젠가 세탁소에서 나를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불러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제 상상 속의 사람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최은선이라고 할게요. 제가 최은선이라는 여자분 알지 못합니다. 그냥 상상 속에 그냥 예를 들어서 만든 이름이에요. 최은선이라는 분이 그 영화를 보다가 조지 클루니라는 사람이 아주 마음에 든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좀 내가 어떻게 미스 클루니가 될 수 없을까? 이런 상상을 했다면 이웃들에게 혹은 친구들에게 나를 오늘부터 은선 클루니로 알아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언젠가 전화국에서 나에게 전화를 걸 때 미스 클루니라고 나를 불러주는 것이죠. 아니면 세탁소에서 미스 클루니 뭐 드라이 클리닝이 다 됐으니까 옷 찾아가세요. 이렇게 하던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 여자만 가능하고 뭐 남자는 안 되는 게 당연히 아니겠죠. 또 상상 속에 박상국이라는 사람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뭐 이것저것 보다가 나도 브리트니 스피어스와 같은 라스트 네임을 갖고 싶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뭐 일터에서 아니면 이웃에게 뭐 친구들에게 나를 소개하는 거예요. 나를 상국 스피어스로 알아달라. 그러면 이제 언젠가 무슨 전화국이나 우체국이나 세탁소나 아니면 크레딧 카드 독촉장 이런 곳에 Dear Mr. Spears 이런 독촉장이 날아오겠죠. 그럼 이제 그 이름의 변경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이름 바꾸는 것은 주정부에다가 말해서 바꾸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시작하는 이런 방법을 부르는 말이 Name Change by Association. 이게 무슨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언제라도 미스 클루니가 되시거나 미스터 스피어즈가 되실 수 있으십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그 준비한 3개의 뉴스에 관련된 이야기였고요. 이제 이번 녹음을 마치고 따라서 이 올해의 녹음을 마감하려고 하는데 이 시점에서 근래 얼마 동안 이 키위랑 호주 과자를 들어주신 분들의 닉네임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송골매 7856님으로부터 시작해요. 송골매 7856님께서 뭐 압도적으로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핑크 플로이드다님, 서드니님, 멜번에 산다님, 다비드 린치님, 산후우울증님, 푸른나무다님, 썬코여인님, 야술사님, 리무에라님, 착한 악마님, 아제바라님, 테리우스시님 이상 많은 분들께서 근래에 키위랑 호주 과자를 들어주셨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 한 해를 보내는 이 시점에서 감사를 드려야 하는 분들이 당연히 그 멜번에 산다 팀 여러분들이시죠. 손PD님, 클로이님, 홍 작가님, 롱블랙님 그리고 거기에 착한 악마님까지. 착한 악마님은 이 양쪽에 다 나오시는 분이시군요. 올해 뭐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너무 덥지 않게 잘 지내시길 바라고 그리고 내년 2019년에는 건강하고 하시는 일 잘 되시기 바라며 그리고 어디 가서 음식 주문하시면 주문하신 대로 음식이 잘 나오고 또 뭐 보행자로 다니시거나 아니면 운전을 하시거나 초록 신호 잘 받으시며 그리고 또 빨래를 하면 맑은 날이 이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좋은 녹음 많이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제가 이제부터 휴가기 때문에 이 무더운 시드니를 탈출할 것이고 따라서 그 녹음이 한동안 안 올라갈 거예요. 다음 녹음이 올라가는 것은 아마도 2월 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충분히 휴가 기간을 갖는 이유는 제가 뭐 놀고 싶어서라기보다는 그런 저의 개인적인 그런 의도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이 멜번에 산다의 편집 의도에 따라가기 위해서 제가 이러는 거예요. 2018년 5월 달에 올린 녹음을 보시면 직장 생활 백서
놀 걱정하기도 바쁜데라는 녹음이 있단 말이죠. 제가 그 정신에 따라서 그것을 이 현실에서 실천하는 의미에서 제가 충분히 긴 휴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